지금 민주당 내의 분란의 목소리를 듣고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혼자 열심히 전국을 돌면서 뛰었던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어제 박지원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을까요? 들어보시죠.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는데 못 봤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기자회견 정책 검토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 지 약 1시간 정도 후에 선거 캠프를 통해서 박지원 위원장의 호소에 공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선거 곳곳을 현장을 돌아다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살얼음을 걷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듯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좀 더 우리가 또 해석을 좀 해보자면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졌다 했을 때는 이제 당이 또 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 개혁의 이름으로 또 정치를 계속해 나가려는 밑자락을 좀 깐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또 현장에서 다니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정서나 이걸 좀 알 거예요. 좀 느꼈을 겁니다. 네. 사실 나간 것부터가 좀 무리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성찰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또 밀어붙이는 식의 이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사실은 그 반성 사과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죠. 박지원 위원장은 사과한다. 뭘 사과하는 거죠?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사과할 거 진짜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원래는 송영길, 이재명 두 후보를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네. 근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하는 사과 이거는 엇박자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공감한다는 말 네. 자체도 저로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말에 공감을 한다. 하지만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저 사과 기자회견 후에 이재명 후보가 SNS를 통해서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죠. 강성 지지층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사실 개딸들이라고 하면 지금 박지원 위원장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도 얘기 들어줘야 되고 저쪽도 편을 들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런 걸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의 집단으로 하나의 목소리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 어제 그래도 본인이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동의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후보로서 본인을 지지해주는 또 그 글에 대해서는 또 후보로서 응답할 또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크게 사과해야 될 사람이 사실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재명 네. 지사인데 사과는 하지 않고 네. 다시 출마를 하고 나서 비대위원장이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한다? 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김인영께서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할 지금 수가 집착하고 계속 대답을 뭘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잘하는 겁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 충분히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주당을 계속 사지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러고 나서 사과한다는 게 그다음에 대통령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 하고 다시 또 출마하는 게 그게 책임 정치인가?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정말 알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진작에 그 출마 선언 할 때쯤 우리 두 분이 만났었으면 아주 뜨거운 토론이 됐을 텐데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자, 박지원 위원장의 사과 기자회견 뒤에 약 4시간 뒤에는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오만한 20년 집권론에 대비해서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자숙하기는커녕 곧바로 방탄조끼 입겠다면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아서 민주당이 따뜻한 안방으로 여기는 곳에 들어앉았습니다. 진정으로 사과할 의지가 있다면 그 첫걸음은 대선 패장 3인방인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윤호중 위원장의 사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에 기자회견으로 맞불을 놓은 건데 사실 선거를 앞둔 이 예민한 상황에 상대방에서는 바로 이런 민주당 내부의 이런 분란 같은 게 아주 좋은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준석 대표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막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간에도 보면 뭐 민주당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막 SNS에 올리고 뭐 그중에 실수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여당 대표로서 호소하고 그런 거는 뭐 할 수 있는 거지만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한다는 등,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뭐 감옥에 가게 한 굉장히 공정과 상식의 정당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요 조금 그냥 그 정말 4년 정부를 4년 안정을 해달라, 그냥 호소 정도에서 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어쨌든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 지방 선거까지 지금 지방 정부까지 무슨 또 압승을 싹쓸이를 하겠다는 거는 또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오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제 그거는 좀 너무 그 여당 대표로서의 좀 무게감이나 네. 이런 거에서는 알겠습니다.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